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금 이 시각 홍준표 의원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이 당 후보로 선출되자 그 자리에서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대위에는 참여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백의종군을 하겠다 그러면서 청년 플랫폼, 청년의 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최근 날리는 메시지들은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껄끄러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는 또 계속 비판적인 이 스탠스를 견지해 왔습니다. 자, 대개의 경우 이 2등 후보, 1등에게 아깝게 떨어진 2등 후보는 마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복 연설을 하더라도 직접 도와주기는 힘듭니다. 과거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2007년 대통령 경선 때 박근혜 후보는 감동적인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시작되자 이명박 후보를 위해서 대구, 부산, 호남, 전국을 돌면서 지지 유세를 했습니다. 연설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기억이 아른거리는데 지금 국민의힘 모습은 좀 부족합니다. 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에 실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 지금 아주 예상하지 못한 기이한 행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폭탄주를 마시면서 SNS에 글을 올리고 또 잠적하고 부산으로, 순천으로, 여수로, 또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는 JTBC 인터뷰를 통해서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억울한 게 많겠지만 이런 식으로 당과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는 다 알 겁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는지 아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홍준표 의원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와 만남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자, 왜 만나게 됐을까요?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중앙일보가 윤석열 홍준표 회동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들은 그거 아니다, 홍준표 의원이 다른 법조계 선배를 만난다고 하더라. 윤석열 후보도 공개적으로 맞다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났습니다. 아마 그 법조 선배인이 다리를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떨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극심한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가 오늘 저녁 때 홍준표 의원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오늘 저녁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한 뒤 언론들은 제각각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 모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시간, 장소 대부분이 지금 비공개입니다. 아마 공개적인 만남을 하고 기자들이 몰려들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허심탄회하게 흉금을 터놓고 만나는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철저히 베일에 사여져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법조계 인사를 만나는 자리에 윤석열 후보가 합류하는 형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선이 끝난 뒤 약 한 달 만에 만납니다. 자, 홍준표 의원은 그동안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왔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자맹을 하는 중에 두 사람이 만난다. 타이밍이 상당히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홍준표 의원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좀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개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경선 함께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원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했지만 본인들이 좀 마음의 정리를 할 때까지 이렇게 좀 순리대로 풀어가기 위해서 많이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도 아직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홍준표 의원 감동적인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만 최근 청년의 꿈 플랫폼에서 윤석열에게는 좀 껄끄러운 그런 입장을 견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났습니다. 홍준표 후보 일단 선배 법조인과의 자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더라도 전격적인 회동, 공개적인 회동이 아니라 선배 법조인의 주선을 받아서 조용히 만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무슨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지도 모릅니다. 허심탄회하게 두 사람이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대위에 홍준표가 합류하느냐가 초미가심사지만 그런 결정이 오늘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권교체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는 그 정도의 메시지만 나와도 성공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우연히 윤석열 후보가 이 63빌딩에서 다른 모임에 갔다가 다른 장소에 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잠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후보 지금 여론조사는 여전히 이기고는 있지만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MBN 조사도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와 만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굿뉴스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대표라는 사람이 이준석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오늘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JTBC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는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아무튼 정권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을 다들 알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정말 문제가 있다면 캠프 내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빨리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정도의 어영부영한 상태로는 안 됩니다. 12월 6일이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는 날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함께할 사람, 함께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서 이제 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